기적과 투혼으로 13일간의 행복한 여정을 만들어준 벤투호. 매경기 우승 못지않은 짜릿한 기억을 선물해줬죠. 네, 대통령실 환영 만찬을 끝으로 월드컵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우리 축구대표팀. 이번 월드컵 성과와 앞으로의 남은 과제가 뭘지 김대길 축구평론가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만찬 장면 저희가 잠깐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신 것처럼 태극전사들을 어제 초대를 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도중에 좀 울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제가 어떤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네, 선수들 앞에서 목이 메이는 좀 모습도 봤는데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승팀입니다. 이건 뭐 모두 한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 선수 중에 아까 화면 보니까 이 대통령 배를 만진 그러니까 그만큼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생각이 좀 오버랩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모든 분들께서 이 살아오면서 힘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검사 시절에 뭐 자천조 되시고 뭐 이런 또 다시 대통령까지 되시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리 이 축구 대표팀이 이번에 월드컵 때 보여준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에 대통령께서 좀 울컥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키워드는 이거죠. 용기, 투혼.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 던져진 어떤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거기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좀 감동하셨고 또 아마 저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께서도 요즘 참 힘들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 선수들이 한번 보여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통령과 선수를 아주 자유롭게 사진 촬영도 하고요. 개인 휴대전화로.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가 공을 대통령에게 딱 던져줬는데 볼 트래핑을 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축구하면 우리나라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소시적에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저희 아내도 보니까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여자 축구 관련된 프로그램이 막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여자분들께서도 축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소시적에 축구하셨죠. 그러니까 볼 트래핑하고 이렇게 차시는 모습 보니까 트래핑하는 장면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지금 손흥민 선수랑 악수를 하고 셔츠에 또 이제 사인이 된 저 셔츠를 또 선물 받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지금 옆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보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격이 없이 자유롭게 선수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께서도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오셔서 우리 선수들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됐고 저 장면이 아마 우리나라 축구에 또 힘을 더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축구협회 또 우리 축구 관계자분들께서도 앞으로 헤쳐나갈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큰 힘이 되는 만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이 준비됐다 그러는데요. 좀 보여주시죠. 바로 저 장면이죠. 무릎 컨트롤 하시네요. 아우 잘하시는데요. 저거 받아내기 쉽지는 않은데. 너무 후한 점수 주지 마시고 솔직히 좀 아니 자세가 딱 잡히셨어요. 폼이 저 보세요. 잘하십니다. 볼 트래핑하고 지금 또 이제 벤투 감독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단체 사진 찍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주장 한 장 채워준 이제 손흥민 선수 우리 대표팀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성과를 이끈 그런 캡틴인데 손흥민 선수와 벤투 감독 4년여 소회를 어제 또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r num país que me acolheu a mim como à minha equipa técnica de uma forma extraordinária
e a eles o meu muito obrigado também. 저희 선수들 항상 이 기억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벤투 감독 4년 동안 행복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쓴소리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팀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해달라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협회에서도 귀담아 들었을 것 같고요. 벤투 감독이 이제 행복했다 하는데 이 4년 동안의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과정에서 충돌도 좀 있었죠. 이제 그건 뭐냐면 언론과의 충돌, 또 전문가들에 대한 쓴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벤투 감독은 다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벤투 감독의 축구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만 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예. 이제 언론에서도 어떤 전술적인 상황의 어떤 지적, 그다음에 선수 교체에 대한 선수 기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또 벤투 감독이 다행히 그런 것들 다 또 귀를 열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본선의 무대에 가서는 정말 이 승부사다운 그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아마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니까 벤투 감독도 우리나라를 잊지 않고 이제 재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벤투 감독도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네. 4년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긴 기간 4년 넘게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다음 감독은 누가 될 거냐? 외국인 감독을 또 데려오냐? 아니면 국내 감독 중에서 선택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저도 이제 협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3월에 A 매치가 있고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2023년 6월에 지금 카타르 아시안컵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이게 예. 좀 연기되면 한 11월 달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촉박한 상황이에요. 빨리 감독을 선임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 감독을 하느냐 국내 감독을 하느냐 이게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을 이제 이번에 감독으로 영입하면서 협회에서에 대한 예산은 적지 않게 들어갔거든요. 한 대략 전체적으로 약 한 50억 정도가 연 소모가 예.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감독을 또 모셔오려면 그보다 이제 더 이상 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월드컵에 16강에 올라간 국가들을 보니까요. 벤투 감독을 제외하고 다 자국 감독들을 선택을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을 선택을 했고 성공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국내에서도 자 이제는 이 학연, 지연 이런 거 무서워서 국내 감독의 선택을 좀 해서 안 된다. 이것보다는 조금 지도자에 대한 이제 성장도 우리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이 양분 지금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은 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여론적 상황이 국내 지도자 중에 감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제 우리도 이제 이 국내 지도자들을 좀 성장시켜야 되는 것도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이번 뭐 월드컵 저기 만찬장에 참석한 태극 전사들 모두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동점골의 주인공이 이제 김영권 선수인데 김영권 선수가 우리 대표팀 중에 MVP 한 명을 꼽았다 그럽니다. 누군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정말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수들이 많이 울었어요. 예, 감독님도 많이 우셨고 예, 그래서 그 울음이 정말 이제까지 4년 동안 달려왔던 그런 아쉬움의 울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울음이었고 앞으로 그 순간을 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희찬이, 황희찬 선수. 사실 대표팀에 들어오기 전부터 부상을 당해서 그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출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100% 다 낫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경기에 출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중한 결승골까지 또 터트려줬고 그 아픔을 또 참고 한다는 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희찬이가 제 마음속에 MVP였던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선수가 꼽는 MVP는 더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예. 너무 잔인한 질문을 하셨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마 좋아하죠. 김영건 선수 대표팀으로서 오래됐고,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고 대표팀이 왔는데 가나전까지 2경기를 뛰질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복됐다 싶어서 마지막 포르투갈전은 선발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못 들어왔어요. 선발전에. 그래서 이거 지금 황희찬 선수 과연 한 경기도 못 뛰고 접어야 되나. 근데 황희찬 선수의 존재감은 딱 후반전 25분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마지막 이제 결승골이죠. 그 득점은 아마도 축구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 장면이 계속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예, 그러면 평론가께서 보시는 이번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최고 명장면은 뭡니까? 2가지 정도 있을 두 것 개, 같아요. 예. 방금 이제 황희찬 선수 득점했던 거 하나 있고 예. 또 브라질전에요. 이 백승호 선수의 중거리 슛. 예. 이것은 제가 왜 패했습니다만 그 장면을 좀 명장면으로 꼽냐면요. 새벽 그 4시였습니다. 그 시간이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추운데 잠도 안 주무시고 와서 응원을 막 하셨어요. 예. 근데 이 한 골이라도 넣어서 비록 이제 4대0 상황 됐으니까 이제 패색이 짙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한 골이라도 백승호 선수가 넣어줌으로써 한번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게끔 해줬던 그 장면도 이번 월드컵에서 하나의 명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 월드컵이 우리 선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정말 몸값이 확 뛸 거다 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조규성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전북에서는 조금 걱정되겠어요. 지금 조규성 선수를 연봉을 얼마나 책정해야 예. 될지. 근데 아마 해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 조규성 선수의 에이전트하고 이제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 나라 리그에서 지금 오퍼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결정을 언제쯤 하느냐 했더니 한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북에서도 이 조규성 선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적극 돕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진출이 유력한데 또 지금 이제 몸값이 왜 천정부지로 지금 조규성 선수가 뛸 수가 있냐면요.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해외로 이적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문제가 뭐였냐면 병역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값이 아주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해외 리그 뛰다가 군 복무 때는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규성 선수는 이제 병역이 다 해결이 됐어요. 김천 상무에서 다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조규성 선수는 글쎄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몸값이 뛰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조규성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음바페 선수가 이번 프랑스의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또 동갑입니다. 98년생. 그래서 다음 2026년 월드컵에도 아마도 조규성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이 예.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쯤 돼서 조규성 선수가 역시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예. 꼭 돌아오기를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예, 조규성 선수뿐만 아니라 뭐 선수들 지금 다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저희도 출연 예정인 날짜를 좀 지키지 못한 상황이어서 네. 다시 날짜를 저희가 어렵게 그래요? 잡았고요. 조규성 선수가 YTN에 네. 내일 오전 11시에 스튜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섭외 예.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요즘 예. 오기가 힘들 텐데요. 선수들 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좀 어렵게 잡은 일정인데 오전 11시에 조규성 선수 내일 YTN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을 저희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규성 선수 어제 이제 만찬 때 대통령하고 막 셀카 찍는 모습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워낙에 얼짱 스타로 뜨다 보니까 앞으로 뭐 세계 여성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제 월드컵 때문에 이제 K리그가 앞당겨지면서 시상식도 빨리 예전에 비해서 빨리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시상식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양복 차림에 딱 왔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너무 잘했다 득점왕 하면서 제가 이제 축하를 해주면서 딱 봤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가 봐도 예. 키도 크고 얼굴도 꼭 영화 배우 같아요. 그래서 예. 야, 넌 이 규성아, 이 축구 선수가 안 됐으면 예. 넌 아마 이 배우가 했어도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규성 선수 이 히스토리를 쭉 보면요, 사실 이제 어려움도 있었어요. 대학 졸업할 때 이제 강주대학을 졸업하고 또 K리그 1에 바로 가지 않고 안양에 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전 경기를 뛰겠다고 간 거거든요. 그게 적중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전북에 다시 오게 돼서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아마 조규성 선수도 이번에 이제 그 팀을 찾을 때도 경기를 뛸 수 있는데 가서 애모 못지않는 그런 실력을 좀 뿜뿜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아시아 팀들이 더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선수들 뭐 세대 교체라든지 새로운 감독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32개국 출전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2026년 이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국으로 확장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아에 배정된 것이 지금까지는 4.5장이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월드컵에는 8.5장으로 확대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본선 무대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 이 조별 예선의 팀을 어떻게 3개 팀으로 하느냐, 4개 팀으로 하느냐,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유력한 것은 3개 팀씩 나눠서 1위 팀이 16강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 FIFA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조별 예선전에 아마 경기 수가 한 경기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표팀 감독이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뛴 선수들 중에 좀 나이가 좀 많이 된 선수들은 아마 이제 본의 아니게 대표팀에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유력하고 좀 힘있게 보는 것은 지금 젊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4년을 준비한다면 이강인 선수도. 예, 아. 이강인 선수는 200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2026년 되면 25입니다. 예. 결정기에 있을 예. 때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고요. 또 이제 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번 벤투 감독이 던져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4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축구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그 외국인 감독 또 국내 감독 하면 너무나 이 경기 결과에 감독을 경질시키고 뭐 1년을 못 견디게끔 하는 이런 수순들이 있었거든요. 결과를 못 내죠. 그래서 벤투 감독도 이번 4년 동안에 대표팀 맡으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협회에서 굳건하게 밀고 나가면서 결국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번에도 다음 이제 대표팀 감독이 누가 선임이 되면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감독의 축구 색깔을 만들 수 있겠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언론에서나 전문가들 또 협회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대길 평론가님도 저희 이제 방송도 나와주시고 월드컵 기간 내내 아주 명쾌한 해설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분석해주신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4년 뒤가 더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훨씬 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일본 축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잘한 거죠. 일본?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죠. 예. 당연히 조별 예선 통과 못할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1위로 올라갔어요. 죽음의 조였잖아요. 네, 그것도 독일, 스페인을 다 예.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예.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유소년 축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장기간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월드컵의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장시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축구 절대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대단히 힘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수업을 초, 중, 고등학교 애들이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축구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떤 기본 학력은 갖추되 고등학교 때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나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고려를 좀 해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뒤 더 밝다고 하셨으니까 네. 기대감을 갖고 저희도 4년 뒤에는 8강 갑니다. 네, 기대감을 갖고 응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축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